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관세 정책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지 이제 또 곧 이어서 이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를 가지고 또 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어제 우리는 봉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인들. 그래서 이 빌 에크만 이런 펄싱 스퀘어라는 그런 투자 자문사를 운영해서 굉장히 큰 부를 작은 월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만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아마 유대계 인물일 겁니다. 유대계 인물이고 빌 에크만은 비교적 이렇게 여러분들 사업가 중에서도 사회 현안에 대해서 좀 정직한 논평을 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시위가 그렇게 크게 번질 때도 하버드 대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버드 대학에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하버드 동문이니까 그런 주장을 했고 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업가 치고 절제된 은혜를 가지고 이제 미국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공개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한 이거는 이제 한국인들이 잘 새겨야 될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기 보시면 미국은 그동안 무역 방위 그리고 약품 마약이 아니고 NGO 등에 대해 전 세계에 보조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보조금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37조 달러의 미국의 누적 국가 부채에 기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은 대통령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공로를 인정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어제 제가 소개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소개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미국 약값이 59%를 낮추겠다 이런 행정명령을 소개했는데 여기에서도 빌 에크만이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미국의 높은 약값은 신약 개발 연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이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약값은 비싸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수출 약값은 낮게 해가지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신약 개발에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온 다음에 미국에 계시는 교포분 같습니다. 예. 카포 H님께서 미국인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2%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의약품으로 지출되는 총 금액의 75%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비용이 미국의 환자들에 대해서 높은 그런 약값을 통해서 이제 조달이 되고 있다. 너무 과도해서 미국의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고달픕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이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에 공급하는 가격이 미국보다 훨씬 낮아서 그동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약의 개발비를 미국의 환자들이 부담해 봤군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소비자의 약값 지출은 글로벌 제약사의 매출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거니까 뭐 지금 빌 에크만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렇게 틀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공짜 점심을 우리가 허용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한 지금 여유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니까 그런
군사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야겠다. 여기 이제 빌 에크만의 글을 보고 100% 동의합니다. 미국의 납세자들이 전 세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그게 얻은 게 지금 미국의 총 누적 부채가 370억 불 정도 37조 달러 정도입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국의 지상군 파견을 추가적인 지상군 파견은 아마 기대하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고 2019년부터 급속하게 여러분들 85.9% 정도의 이 부채가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 민주당 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에서도 예리한 식자청들은 아는 거죠. 며칠 전에 정직한 야망의 시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간 방송에서 한국의 식자청에서 비교적 미국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이용준 세계연구소의 이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관대한 제국을 만나기 힘든데 로마 제국의 초기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그래 왔는데 더 이상 그것을 지탱할 만한 그런 국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 청구서를 낼 수밖에 없고 미국과 결별하고 독자 생존을 추구하거나 아예 진영을 바꾸어 중국이나 러시아 안보 지원에 의존하려면 훨씬 더 경제적 손실과 주권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비용을 치르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비용 청구서를 발급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용준 세종연구원 이사장의 주장인 거죠. 이런 논지를 아마 드러내는 그런 한국의 농객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용준 이사장이나 저와 같은 그런 논지를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판을 하지 않을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